안녕하세요. 닥터윤의 팩트체크 윤건호입니다.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막 엄마가 이렇게 콩팥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지시기도 하고 투석을 받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환자들한테 너무 힘든 얘기잖아요. 이게 혹시 당뇨병이랑도 관계가 있나 싶어가지고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만성 콩팥병이라는 것은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병입니다. 왜냐? 지금 만성 신질환으로 투석하고 있는 환자들 전체의 50%가 당뇨병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 하면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요 아시아에서는 당뇨병이 좀 일찍 생겨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앓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미세혈관 합병증이 올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만성 콩팥병을 얼마나 잘 조절하는가는 중요합니다. 내가 당뇨병이 있어? 그럼 만성 콩팥병이 뭐야? 어떻게 해야 콩팥병을 예방하지? 왜 생기지? 어떤 약제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당뇨병이 만성 콩팥병이 되는지 원리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병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혈당이 생기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고 혈당이 끈적끈적해지니까 혈당량이 많아지고 또 그걸 걸러내는 그 작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콩팥이 과다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처음에는 올라가죠. 그러면서 점점 주변에 이제 섬유화가 침착이 되면서 콩팥의 기능이 점점 잃어가서 결과적으로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 고혈당입니다. 혈당이 올라가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인 사람에서 만성 콩팥병이 생길 확률에 비해서 거의 3배가 당뇨병 환자에서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미 완전히 만성 신질환으로 인해서 투석하는 환자의 반이 당뇨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정말로 큰 문제인 거죠.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콩팥병이 정말 위험하네요.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내가 만성 콩팥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검사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변 검사를 해서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 사구체 여과율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만 우리가 보면 금방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1년에 한 번씩은 소변 검사를 꼭 하고 이미 합병증이 생겼다 그러면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추적 검사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콩팥병에도 단계가 있다면서요. 어떻게 나뉘나요? 단계를 3단계로 나누기도 하고요. 정상인 상태, 그다음에 미세 단백뇨가 나오는 상태, 그다음에 거대 단백뇨라고 그 단백뇨가 이제 그냥 보통 스틱에도 이제 검출이 되는 상태, 사구체 여과율을 기준으로 90 이상이냐, 90에서 60이냐, 60에서 45냐, 45에서 15냐 그 이하냐에 따라서 스테이지를 또 이렇게 나눠서 가기도 하거든요. 기능만을 우리가 본다면 사구체 여과율을 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스테이지를 나누는 게 콩팥병을 점검해서 조절하는 데 중요한데 사실 초기에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인데도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측정하는 게 미세 단백뇨입니다. 그 미세 단백뇨가 나오면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이더라도 병이 생길 위험이 있는 거네 하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당뇨병이 있다. 그런데 콩팥병으로 넘어갔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소변 검사로 합니다. 나한테 증상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겨요. 내가 뭐 이상한 것 같아요. 뭐 그런데 그런 거랑 거의 무관합니다. 단백뇨로 인해서 생기는 거품이 생기려면 굉장히 단백뇨가 심할 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증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세 단백뇨라는 걸 측정하는 키트를 가지고 병원에서 재면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세 단백뇨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콩팥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백뇨를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미세 단백뇨 검사가 굉장히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좋은 마커기도 하고 기능 상태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피 검사를 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인 사람은 보통 100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나이에 따라서 정상치가 조금씩 변합니다.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90까지 정상이다. 90에서 60을 우리가 1단계로 나빠지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60에서 45, 45에서 15, 15 이하를 단계별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소변 검사에서 확인하자. 그다음에 사구체 여과율을 피 검사로 확인하자. 이 두 가지 검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으로 진입을 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병의 치료하고 똑같습니다. ABC가 기본이에요. 혈당을 잘 조절하고 혈압을 잘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나쁘지 않게 한다. 이건 항상 근본이고요. 혈압을 조절할 때 여러 가지 약제가 있지만
ARB라는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라든지 이런 계열의 혈압약이 도움이 되고, SGLT2라는 당뇨병 약제 클래스 중에서도 신장에 도움이 되는 약제가 이미 우리가 알려져 있고, 또 GLP-1이라는 주사제 당뇨 치료제도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들을 반드시 같이 병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내리고 당당 닥터윤의 팩트 체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